파이 네트워크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비전이 무엇이길래 여생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까? 파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공부하고 관심 있던 것을 모두 결합한 프로젝트입니다. 니콜라스는 분산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하드코어 컴퓨터 과학자고, 저는 사회과학자이면서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에 대한 박사학위가 있어서 함께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학생들과 탈중앙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기술은 많지만 탈중앙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에 충분한 소셜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합쳐져서 파이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는 디지털 화폐이면서 사람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말씀이시네요. 파이 앱을 어디서 다운로드하고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모바일에서 직접 채굴하는 디지털 화폐고요. 채굴하는 과정의 일부로 합의 알고리즘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앱에서 여러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파이 생태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인기 있는 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메인넷으로 파이 코인을 마이그레이션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 과정인 KYC를 해야 하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이 코인을 지불해야 합니다. KYC 통과 후에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KYC 앱에서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네이티브 화폐인 파이 코인을 지불하게 됩니다.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가는데 KYC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왜 KYC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원 인증이라는 것으로 기존 산업, 특히 금융 관련 서비스에서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알기 위해 KYC를 진행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KYC를 하는 이유는 첫째는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1인 1계정 같은 우리 정책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1인 1계정은 가짜 계정을 이용하여 다계정에서 메인넷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KYC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확장성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수천만 명이 전 세계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모든 개개 국가에 대해서 KYC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확정성을 고려한 이유고요. 두 번째 확장성은 아직까지 KYC를 하는데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계학습과 AI 알고리즘으로 신분증이 진짜이고 실제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사람이 서포트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KYC 솔루션을 찾아봤지만 하루에 수천 건밖에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 네트워크가 광대해서 다음에 10억 명의 유저를 처리해야 하는데 하루에 수천 명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달 만에 첫 100만 명을 KYC를 했는데 우리가 자체 개발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간 도우미로 약 50만 명의 검증자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다른 곳들도 잘 하고 있지만 유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파이는 어떻게 수천만 명이 유저를 모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전략이 있는데 그중 핵심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적 접근성입니다. 파이는 누구나 무료로 채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적 접근성입니다. UI가 정말 직관적이고 컴퓨터 과학 지식이 없어도 노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 접근성으로 채굴하기도 쉽지만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접근성을 좋게 하고, 이런 접근성 전략의 결과 넓게 퍼질 수 있었고, 현재 3,500만 명이 넘는 활성 유저를 갖게 되었습니다. 233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기에 우리 KYC 프로세스에 포괄적인 솔루션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멋지네요. 메인넷이 준비되었는데 이 메인넷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메인넷은 작년 12월에 시작되었고 현재 펫의 메인넷 형태입니다. 올해 1분기에 대량 KYC를 시작했고 수백만 명의 코인을 마이그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후 펫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펫의 네트워크란 파이로 모든 게 거래되지만
아직 외부로 연결은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외부 네트워크에서도 문제가 없는 진짜 유틸리티를 만들게 됩니다. 외부와 연결이 되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앱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픈 네트워크로 가기 전에 먼저 내부에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채굴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채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작업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와 해시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작업 증명은 합의 과정에 이르기 위해 수학적 문제를 풀어야 해서 전기를 소모해야 하지만 파이는 스텔라루멘의 연합 비잔틴 동위를 사용합니다. 연합 비잔틴 동위에서는 전기를 소모하지 않고 실내 그래프의 쿼럼을 통해 합의를 도출합니다. 쿼럼 내부에서는 트랜잭션이 참인지 거짓인지 관련하여 노드가 투표할 때처럼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메커니즘처럼 요즘은 노트북에서 컴퓨터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이는 기본적으로 작업 증명으로 채굴하는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 전기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신뢰 그래프가 필요하고 모바일 채굴자들은 자신들의 신뢰 관계를 통해 트러스트 그래프를 형성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합의에 도달합니다. 실제 파이 블록체인 운영은 파이 노드에서 이루어지지만 요구되는 노력은 비트코인 노드와는 다른 것입니다. 노드 운영자에게는 모바일 채굴자연 연계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채굴은 합의에 도달하는 합의의 알고리즘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와 유저가 다른 체인과 상호 협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브릿지나 아토믹 스왑 같은 크로스 체인처럼요. 아니면 나중에 한 가지 블록체인이 모두를 평정할까요? 한계는 없습니다. 한 가지 기술에 세상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기술과 협력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락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 하락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장에서 광기와 잡음이 사라지고 뭐가 진짜 필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고 파이는 폐쇄 네트워크 단계라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락장에서 사람들이 흥미를 잃고 채굴을 중단하나요? 하락장에 영향 없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파이코인이 현재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면 지금 채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은 유틸리티 기반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많은 인프라스트럭처와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장기적 비전에 대해 알려줍니다. 일반적인 크립토는 토큰을 판매하지만 우리는 판매를 한 적이 없고 80%는 커뮤니티에 배분됩니다.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코어팀도 하나의 참여자일 뿐입니다. 유저 개개인과 개발자들이 각자 네트워크 빌딩에 책임이 있는 셈이고 이런 네트워크와 생태계는 뚝딱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20년? 아니면 더 짧을까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3년, 5년 동안 크립토 산업은 많은 장애물을 만날 것이고 극복해야 합니다. 인지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잘못된 정보도 없애야 하고 명확한 규제도 있어야 합니다. 크립토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가 아닌 거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어떤 앱들이 유스 케이스가 될까요? 파이 네트워크의 한 가지 방향성은 바로 암호화폐와 통합된 소셜 앱입니다. 웹 2.0에서의 모방 앱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시스템 내에서 경제 메커니즘을 활용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우리 KYC 앱처럼 집단지성을 사용하여 동기부여를 하고 움직이게 하고 레버리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KYC 앱 같은 것들이 향후 3년이나 5년 안에 혁신을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파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소셜 네트워크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론이 암호화폐를 비롯해 일과 소셜, 놀이, 페이먼트를 모두 통합하는 데 시간을 단축했다는 트윗을 남겼거든요.
파이와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새로운 거고 새로운 산업입니다. 혁신은 어떤 형태든 환영해야죠. 저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트위터를 인수하고 트립토에도 관심이 있다면 둘을 결합 통합하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안하는 전략을 봤을 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트위터를 상장 폐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외부에 종속된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위터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장된 회사는 주식 가격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 외부 방해 환경을 제거한 다음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혁신은 장기적 혁신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려는 게 그런 게 아닐까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는 우리 폐쇄 네트워크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폐쇄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파이를 악용하려는 가능성을 완전하게 제거하면서 장기적으로 유틸리티와 유용성에 집중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파이 3.14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은 건가요? 우리는 수학을 좋아하고 파이는 모두가 이해하는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니콜라스가 그리스 출신이잖아요. 파이는 그리스 문자고요. 자판 치기도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팟캐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